오늘은 9월 13일 쉬는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지금부터 행복한 투자가 시작됩니다. 파란불이던 주식 계좌는 빨간불의 수익 구간으로 물드는 기적을 보시게 됩니다. 본 영상은 매수를 추천한다든지 매도를 추천하지 않고요. 종목 상담이나 유료 회원 모집해서 등신 같은 리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역발상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놀러 갔다 왔더니 현대산업개발은 또 25,000원 향해 가네요. 4.87% 올랐어요. 아파트들 좋아하잖아요. LF도 뭐 너무 낮죠. 너무 저평가예요. 1.49% 올랐어요. LF는 이제 5 파는 데뿐이 아니에요. SK텔레콤도 1.25% 올랐네요. 24만원대 다시 안착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핸드폰은 다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KTNG도 미친듯이 팔아대는데도 미친듯이 우리 외국인 형님들 사셨네 진짜. 한 달 넘게 팔더니 외국인 형님들이 드디어 53,000주를 사셨네요. 이 기관놈들은 계속 팔고 있고. 담배 못 끊잖아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배 끊겠습니까? 1.08% 올랐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역시 KB금융, 롯데쇼핑, 휠라홀딩스 재밌었죠? 휠라홀딩스 4% 빠졌다가 또 보합에 마감됐습니다. 땡하자마자 날아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장 막판에 4% 빠지다가 4~5% 빠지다가 장 막판에 이 끌어올린 거 보십시오. 장 땡하자마자 이 끌어올린 거. 외국인 형님들이 가만 안 놔둬요. 지금 집어넣은 돈이 얼만데 기관놈들은 이제 쫄아갖고 계속 던지고 집어넣은 돈이 얼만데 재밌습니다. 주포가 살아있는 한 이거 뭐 날아갔다 뭐 3~4% 4~5% 떨어지다 날아갔다가 그냥 장막판에 쭉 끌어올립니다. 빨간불로 끌어올렸으면 더 반전이었을 텐데 36,500원 저가는 36,500원. 재밌네요. 옷 안 사겠죠. 요즘에 누가 옷 사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마당에. KB금융 이거 왜 이렇게 1년 전에 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 났다 봐야죠.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 봐야죠. KB금융.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20, 30대의 백수 이야기 이런 거 조회수 아주 많이 나와요. 40대의 회사 잘리고 백수 이야기 이것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3, 40대의 노총각 노처녀 결혼 못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조회수 막 몇십만 회씩 나와요. 아주 인기가 많아요. 주식 투자하다 거지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고시원 살면서 거지된 이야기 노가다 하면서 거지된 이야기 이런 거 아주 조회수 많이 나옵니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더라도 한 100만 원 가지고서라도 시드머니 한 100만 원 가지고서라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그려져요. KB금융 왜 안 좋겠습니까? 왜 1년 전에 비해서 왜 거의 뭐 반토막 나 있겠어요? 몇 조 원씩 벌어들이는데 작년에도 몇 조 원을 벌어들이고 올해도 몇 조 원을 벌어들이겠죠. 순이익이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 잘리고 개인들은 회사 잘리고 알바 잘리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그럼 소득이 영원되겠죠. 빚으로만 살고 있는데 소득이 영원되겠죠. 그러면 이자 못 내겠죠. 파산하겠죠. 그러면 KB금융은 충당금 쌓아야겠죠. 알고 있어요. 은행들은 대출 안 해줍니다. 은행들 요즘에 지금 저기 러시앤캐시 뭐 사나머니 이런 애들은 철수했죠. 대출 안 해줘요. 이제 더 이상 대출 안 해줍니다. 이제 나간 돈들이나 회수하고 있고 이제 폐업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안 해줍니다. 누구나 300, 누구나 500 이렇게 해주면 망할 거 알거든요. 이제 안 해줘요.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들은 취업하기 힘들고 개인들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잘릴 가능성이 많고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망할 가능성이 많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라는 놈이 찾아와서 더 앞당겼죠. 한계 기업들, 한계 가정들, 한계 개인들이 많아요. 빚으로만 살고 있고 소득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즘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막 이러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서 이자 안 주잖아요. 1%도 안 주는데 은행에 뭐 돈 적금 들어봐야 뭐 세금 빼고 나면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 뭐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은행주 주가가 말해줍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떨지 은행주 주가가 말해줘요. 망하는 놈들 졸라 많고 아파트 경매 나가는 놈들 졸라 많고 소득은 영원히 되고 빚은 못 갚고 빚이 못 갚다 보면 자산이 날라가겠죠. 경매로 내 한평생 모아놓은 전재산 아파트 하나 날라갈 겁니다. 그런 거 반영하는 거예요. 몇십 년 탄탄하게 유지해 오던 중소기업도 돈줄이 막히고 자금줄이 막히고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 와서 몇십 년 동안 일궈놓은 사업도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돈이 안 도는데 그래서 은행주 주가는 이렇습니다. 싸늘하죠. 무섭죠.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1년 차트거든요. 그런다고 얘네가 뭐 적자 전환을 했냐, 얘네가 지금 PBR이 높냐, 퍼가 높냐, 힘을 못 써요.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금력 없는 기업들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빚만 지고 있는 개인들 다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싸늘합니다. 은행주의 주가를 보면 아주 싸늘해요. 농심 한번 볼까? 농심?
농심 1년 차트 한번 봅시다. 2배 됐죠? 예? 작년 1월 9일 날에 22만 원이었는데 지금 40만 원 됐습니다. 라면들만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취업 안 하는데, 취업 안 되는데 밥맛 있습니까? 라면들만 먹는 거예요. 간편하잖아요. 몸은 좀 안 좋고 살은 찌고 얼굴은 붓더라도 라면들만 먹는 거예요. 20, 30대 백수 이야기 보면 라면들만 먹고 있어요. 40대에 회사 잘리고 백수 이야기 보면 라면들만 먹고 있어요. 3, 40대에 결혼 못하는 이야기 보면 독거남, 독거녀 이렇게 보면 라면들만 먹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다 고시원에 살며 거지된 이야기 보고 있으며 라면들만 먹고 있습니다. 밥 안 먹어요. 밥맛 있겠습니까? 농심의 주가는 2배가 됐습니다. 물론 기생충이 상을 받고 짜파구리가 유행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짜파구리가 요즘 많이 처먹들 함댑니다. 짜파구리를 요즘에 많이들 먹는데요. 한국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주가는 말해줍니다. 농심의 주가는 2배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농심의 주가는 2배가 됐어요. 3년 전 주가보다도 고점을 아예 뚫어버렸죠. 5년 전, 5년 전에는 54만 원이었네. 5년 전에는 54만 원이었네요. 아무튼 1년 전의 주가에 비해서 2배가 됐습니다. 재미있죠? 삼성생명 한번 볼까? 저는 이거 짭짤하게 먹었는데요. 1년 전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지금 뭐 이자율을 엄청나게 내렸죠. 다들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있고 망해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자율은 엄청나게 내리고 유동성은 엄청나게 풀고 있고 1년 전에 주가는 하지 못했지만 올해 3월 20일 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는 3만 원 정도 했습니다. 3만 원보다 2배 됐죠. 3만 원보다 2배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원래 뭐 삼성생명이 가진 뭐 지금 보험회사는 힘들어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아주 치명적인 아주 위기입니다. 근데 삼성생명이 뭐 보험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많이 가지고 있죠. 요즘 좀 얘기들 많이 돌죠. 뭐 삼성생명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잖아요. 얘네가 가진 주식들만 합쳐도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생명이 보험료 받아서 투자해갖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량 주식들만 하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2배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 요 이유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잘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잘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보험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해지들 많이 하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지하면 좋아요. 해지한다고 돈 안 주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납입기간이 끝났다든지 한 20년을 납부했다든지 10년을 납부했다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해지하면 좋습니다. 해지하면 그만큼 못 돌려받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한 500만 원 내가 한 3, 4년 넣었는데 해지하니까 뭐 5천 원 받고 10,000원 받고 해지 완급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힘들어져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끝까지 못 가져가고 해지를 한다. 이익입니다.
거기다가 또 10년, 20년 납부를 했다. 예전에 한참 이자율이 15%, 20%일 때, 약정, 최소 약정 이자율을 뭐 한 10%, 뭐 7% 이렇게 약정했던 거를 지금 하면 보험회사의 또 위기가 그런 게 있어요. 최소 약정 이율을 10%로 내가 해놨어. 근데 지금 1%도 안 돼. 지네들이 아무리 돈을 굴려봐야 뭐 2, 3% 벌기 힘들어. 근데 20년 전 고객들, 10년 전 고객들 꾸준하게 납입 기간 끝나고 지금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7%, 10%의 이자를 줘야 돼요. 역마진이죠, 역마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1%도 2, 3% 지금 수익 내기도 힘든데 10%씩 고객들한테 주려니 망해가는 거죠. 숨만 쉬면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만약 힘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몇 천만 원의 보험료가 해지 환급금이 몇 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탄탄하고 이런 부지런하고 이런 미래를 대비했던 분들이 지금 사업이 힘들어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지면 해지를 하겠죠. 아깝지만 천하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약정이자 최소 약정이자 끝날 때까지 약정이자 한 7%, 10%짜리 그런 보험 상품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당장 지금 해지하면 내가 5천만 원이든 내가 몇십 년 동안 부었던 거 해지하면 당장 몇 천만 원 해지 환급금 받아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득입니다. 알턴이 빠지는 거예요. 알턴이 이빨이 앓고 있으면요 잇몸이 퉁퉁 붓고 아주 미쳐요. 근데 그 알턴이가 빠져버리면 시원합니다. 알턴이가 빠지면 아주 시원해요. 부었던 잇몸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보험회사에서는 좋죠.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정말 해지하지 말아야 할 알짜 보험 상품을 해지해서 목돈을 가지고 가서 먹고 산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죠. 4천만 원짜리,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몇십 년 동안 부었던 그런 것들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영향도 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나오는 보험 상품들은 안 좋겠죠. 보험 상품도 이자율이 높을 때 만드는 보험 상품이 좋은 거지, 이자율이 낮을 때 이렇게 지금 제로금리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보험 상품은요 안 좋아요. 얘네들도 보험료 받아서 돈놀이해서 그걸로 굴려야 되는데 좋겠습니까? 상품이 얘네들이 뭐 바보들입니까? 역마진 보면서 장사하게. 10년 전의 보험 상품이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20년 전의 보험 상품은 그거 해지하면 등신인 거예요.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은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주식을 보면 경제가 보여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셔야 돼요. 농심. 저는 이때 20만 원대 너무 싼 것 같아서 주워 담았다가 기생충 상 받을 때 조금 팔았고 지금도 좀 갖고 있죠. 한 70%는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분할 매도 하라 그랬죠. 분할 매도. 한 2월달 이렇게 오를 때 한 10%, 3월달 이렇게 급등할 때 한 20% 팔고, 이렇게 횡보할 때 한 10%, 이렇게 또 급등할 때 한 10% 팔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끝났나 한 10% 팔고,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또 뭐 상 받을지 모르잖아요. 요번엔 짜파구리가 아니라 뭐 다른 게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한 7, 80% 팔았습니다. 짭짤하게 팔았죠. 이때 팔면 얼마나 억울해요. 20만 원에 사서 한 27만 원에 팔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10번에 나눠서 팔아요. 10번에 2월달에 10%, 3월달에 10%, 4월달에 10%, 5월달에 10%, 6월달에 10%, 7월달에 10%, 8월달에 10%, 10번에 나눠서 팔면 좋잖아요.
다 먹잖아요. 내가 어떻게 딱 22만 원에 사서 딱 40만 원에 팝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또 여기서 다 팔아갖고 지금 40만 원 되면서 농심 다시는 보지 말. 아유 이놈의 거 다시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씩 1년 동안 파는 겁니다. 한 달에 10%씩. KB 안 좋아요. 지금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거 보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망할 놈들이 졸라 많다는 겁니다. 싸늘한 겁니다. 정말 싸늘한 거예요. 롯데쇼핑 누가 쇼핑하겠습니까 지금? 휠라홀딩스 누가 뭐 옷 사입겠어요 지금? 라면이나 처먹겠지. 응? 등신 같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시간은 오늘 지금 시간은 한 9시 35분 또 굉장히 길어졌네요. 행복한 투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월요일 날에는 오전장에 하려니까 이게 자꾸 방해가 돼요.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혀만 풀면은 뭐 그냥 뭐 하루에 한 3번씩이라도 하겠는데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 오전장까지 이걸 하려니까 방해가 됩니다. 하여튼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힐러 돈 먹는 개미였습니다.